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증글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한번 앞부분에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뒤에 곧바로 중요한 이슈 하나가 더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네, 단체 톡방의 분위기는 난 어차피 처물려서 빼봐야 의미가 없다. 마이너스 80이나 90이나 똑같다. 그리고 괜히 빼니까 또 오르는 부분도 있었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인증거를 좀 보게 되면 진짜 벼랑 끝같이 내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뭐 거의 4천만 원 이상 손실이 났던 분들이 대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번 FTX에서 피해자 순위를 또 보니까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다. 제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레퍼럴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을 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게 거의 이번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랄로님이라고 하셔서 뭐 투자 쪽 관련된 뭐 BJ이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420만 달러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55억 정도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인지 아니면 순수 현금인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55억 정도가 날라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계의 바코드님하고 이런 분들은 왜냐면 기존에 들어오는 수익 구조가 있거든요.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광고 수익, 그 다음에 후원 수익, 그 다음에 레퍼럴 수수료, 그 다음에 그 레퍼럴 배너 광고 수익,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정적인 수익비가 다채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FTT 마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못하도록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식 오피셜로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TT 거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내 FTX 이용자가 최소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모 케이시 같은 경우에는 억대 자금이 FTX에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냥 현금의 달러를 거기다가 그냥 곳간에 놔뒀는데 이제 못 빼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라는 개념은 리스크를 기본으로 안고 있는 건데 지들의 이익을 볼 때는 당연하듯이 보고 아파트값 거품 빠지거나 주식 코인 손해를 볼 때 겁나 징징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본시장 자체가 야생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안 이롭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남 탓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최후에 자기 탓으로 좀 해서 그 다음에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런 같은 상황이 연출이 안 되게끔만 잘 하면 무언가를 큰 값진 경험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느 쪽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결코 나중에 또 투자하는 습관의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러시지는 않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칠리즈가 FTX 내 칠리즈 보유 개인 구제 계획을 또 발표를 하겠다. 3,800만 칠리즈를 투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자금을 어디에서 끄집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트론이 쏘아올린 공에 뭐 비슷하게 뭐 그런 재단 쪽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코인 재단들 있잖아요. 뭐 거의 아이돌 팬층처럼 이렇게 격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까도 우리들이 지켜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커뮤니티 풀이 여전히 굳건하게 되어져 있고
고래 이탈률이 적어지게 되고 재단의 이런 액션들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보여주면 결집 능력이 나중에도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번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해주는 그런 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팬심으로 그쪽에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내 돈이 묶여져 있는 상태와 팬심과 진짜 우러나와서 나오는 팬심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속마음을 본인이 직접 한번 깨달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실드 친다라고 해서 그 돈이 회복이 되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형태인 거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잘 짚고 그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자꾸 감싸 봐야 곪고 터질 뿐이지 회복되는 게 없어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요. 크립토 닷컴에서도 32만 이더 게트 IO로 뭐 실수로 좀 보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짧게 요약본이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실제 고객이 구매한 것보다 적다. 웃긴 건 게이트 IO의 이더리움 보내 시점이 게이트 IO로 감사받는 시점과 겹치더라. 두 거래소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감사 시즌에 잠깐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감사 통과되죠? 그러면 거기서 인증해놓고 딱 도장 찍고 나서 우리 이상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돈을 교류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잔머리 더 쓴 거죠. 야,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상이 좀 차져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있으면 이게 SNS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량 인출 사태가 나오게 되면 안 돼서 이런 잠버리를 좀 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닷컴, 후오비, 바이비트 여전히 문제점 그리고 두근두근 거린다 라는 설들이 좀 많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추정으로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 돈 부정하면 잠깐 너 인증 받을 때 좀 잠깐 땡겨주고 거기다 보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인증 끝나면 내가 다시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 필요할 때 다시 보내줄게. 뭐 이건 무슨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썰입니다. 네, 트론 초기 VC 알라메다에 거액 지분 투자가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VC에 겹치는 또 코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러면 이건 또 트론의 USDD에 또 영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또 겹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USDD 무기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FTT를 갖고 USDD를 요구할 수 있고 갭을 메우기 위한 천문학적인 트론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뭐 크립토닷컴, 기타이오, 후오비 그 다음에 등등 추가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의구심이 계속 돌고 있는 게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가중을 해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부분 거래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본인의 이런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자산 비중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검이거든요. 해주는 건 맞지만 이걸 그 전에 이런 생태계 환경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여기 생각보다 없네, 여기도 별로 없네, 여기도 별로 없네, 그럼 여기 일단 다 빼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풀이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럼 이쪽에서 풀에 있어서 이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선물의 가장 대장격인 투자자들이 몇 군데가 계실 것인데요. 이쪽이 많이 죽어버리면 한쪽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 선물이 이쪽에 있는 분위기의 리더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쪽에서는 다른 방향의 뭐 숏 비중이 좀 더 많거나 아니면 롱 비중이 좀 많은 부분이 교차하면서 나와줘야 어느 정도 이게 좀 밸런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갈리게 되면 이쪽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낸스에 있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노출되니까 점차적으로 가격 대비가 점차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뱅크런 상태가 또 오히려 SNS를 타고서 추가 하락에 따른 여지와 빌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양날검이었다. 그냥 그 전에부터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비트가 투자도 또 잘못했던 상황들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이브에 7천억 투자해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7천억 투자해서 230만 주를 취득을 했고요. 한 주당 30만원 가량이 매입을 했는데 주가 폭락이 나왔다. 보호 예수가 끝나서 이제 전략적 제휴 종료는 미지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7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건 NFT 이 IPv 기반의 콘텐츠를 그냥 이렇게 넘겨라 라는 패턴으로 투자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많은 돈을 굳이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었던 돈인데, 물론 건물을 사긴 했죠. 빗썸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건물을 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NFT 생각을 하고 좀 했다. 그래서 돈 잃을 거 알고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두나무는 여전히 저기에서 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은 없다. 투자가 저 정도 반토막 나면 저분들 갈아치워야죠. 예, 얼굴을 이렇게 들춰내서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하락의 트리거는 채굴자 부분이 이제 곧 보인다. 나스닥에 상장될 채굴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데 너 코인 가져갈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의 척도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꺾이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 지표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 내년에 놓여져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1년간 출금량 대비 나타내는 값으로, 이 위에 있는 값 나타내는 값으로 평소보다 많은 코인을 출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 패턴인 건지 내년을 위한 촉도로 미리 선으로 좀 매도세의 가중을 좀 동참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누누이 문제가 됐던 개인 지갑 입금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점은 우리한테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완벽하게 떠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개인 지갑의 입금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한동안 뭐 거래소에 일단 거래량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시장의 패턴에서 악재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지갑으로 간다라는 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에 있는 측면이 이제 개인 지갑과 좀 동일한 관점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패턴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줄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지갑 출금 부분으로 인해서 단독된 거래소,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져 있는 거래소, 이런 쪽은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 기준 1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총 발행량 대비 10%에 해당되는 물량이었는데 이게 대다수 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세럼 지금 상황 녹화 찍고 있는 시점으로요, 보게 되면 솔라나, 일단 크로노스, 그리고 세럼, 웨이브, 이런 쪽은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보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물을 타거나 그러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안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요. 김프가 80% 정도 세럼에 있다고 하고, 세인트 키츠네비스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과, 신영성 대표가 루나 폭락 전에 1,400억 부정 거래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과거 머지 플러스 대표 담배 1심에서 징역 4년 8년 정도 받았고요.
피해자는 10만 명이 추산이 된다라고 하고, 라임 뭐 이것도 엄청나게 뭐 펀드 사태도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이제 20년형 확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전자팔찌 도주하는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레인보우 이제 프라이스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반감기 때는 여전히 좋은 시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견딜 거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 구간대까지는 보고 견디셔라. 그러니까 시장에 좀 떠나시지 마셔라. 뭐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했던 명언은 아닙니다. 유명인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도전을 했으면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이왕한 거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니까 실패를 하는 것이지 쭉 가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나마 FTX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파산이 돼서 파산 수순 정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청산 전문가, 구조조정 전문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잘 구조조정을 잘해서 회생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 기간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법 행위에 따른 조사가 착수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악재로 뭐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중간선거 상원에서 민주당이 또 근소한 차이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지아주를 굳이 볼 필요 없이 이번에 뭐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쪽에서 거의 좌석수를 그냥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또 별로 좋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에 있는 분석글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졌을까? 우리는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뉴스가 항상 그러니까 반대적인 설레받치면 항상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대다수 나오더라고요. 공화당이 이때까지 했던 그 낙태법이 오히려 여성들에 있는 표심을 얻지 못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한번 꺾이면 가속도를 내는 물가와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가속도가 나올 텐데, 이 말의 장점은 이제 드디어 물가가 고물가 시대는 간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어라 하면서 계속 내려가면 최악의 기간은 한 번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충격을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은 V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침체 시기 보통 마이너스 10% 실적 역성장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고레버리지 청산 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만큼 청산이 돼서 역으로 그게 정리가 되면서 롱 베팅으로 바뀌죠. 그래서 청산되면서 롱이 가중에 롱을 원래 베팅을 했던 애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썰리면서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코인 그만둬야 될까요? 전세금 다 날렸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에서는 좀 멘탈을 좀 지키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 17년도 하반기부터 5년간 치열했습니다. 현물 마진 고배 시드 500에서 15까지 참 못 잡아서 만들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500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게 현타가 오네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위기가 왔으면 위기를 얼마나 내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하고 그 규칙에 있는 룰을 정해서 가져가야지 진정한 투자에 있는 그 자기만의 그런 철학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그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 낭비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게 15억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전세금 날렸다고 했는데 꼭 코인 시장만 죽은 게 아니죠. 예, 조만간에 내년 3만기 6월까지만 만기 도래채권이 54조 원입니다. 한 전체도 팔리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시중금리는 8, 9%입니다. 연쇄 부도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뭐 주식, 뭐 꼭 코인만 죽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시점에서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전을 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금을 캐기 위해서 하는 채굴장의 관부인데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캐면 좋은 금이 보이는데 여기서 캐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집으로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보지 못하고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봉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이 분명히 기간이 좀 길 거예요. 예. 이 기간을 헤쳐나가서 진정한 금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 기간도 이겨낼 수 있을. 왜냐면 여러분들 뭐 남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군대도 잘 이겨내셨는데 그 정도 마인드로 계속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로 마음가짐 딱 잡고 이렇게 시장을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쪽은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래서 굳이 개인 지갑이 사용하기가 좀 무서우시면 차라리 그냥 업비트 쪽이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알트코인에 물 타는 짓은 나쁘다. 차라리 비트를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쳐 보려고 합니다.